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로나 경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패턴,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리셋해야 된다. 초기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패턴들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 리셋.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거버넌스, 이제는 모든 의사결정을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 비정부 기구 그리고 기업과 함께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만 결국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시스템 안에서 내린 결정들을 그거를 이해하고 따르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린다. 그 결정에 혜택을 받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분명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국가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 결정은 시시각각 매초 매분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지는 전 세계의 사건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해서 취합한 빅데이터를 결국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게 현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도 결국 인공지능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신기술이 점차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하던 일부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후 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순식간에 이러한 혁신과 기술 변화 과정을 가속화시켰다.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했던 일들, 어쨌든 사람들은 비대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여야 결국은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 기계나 인공지능이 해결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직군들이 이제 또 많이 출연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5년 뒤에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딱히 현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하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책 내용도 점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고임금 일자리와 보수가 좋지 않고 별로 재미없는 많은 일자리로 나뉘어서 점점 더 양극화가 될 것이다. 신흥국과 개도국, 기술로 인해서 인구 격차가 인구 악몽으로 바뀔 위험성이 크다. 자동화로 인해 경제 성장의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기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멘트가 참 무섭더라고요. 자동화가 되면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제조업에서 가장 최대 수혜 국가죠. 임금이 싸기 때문에, 노동 자본이 싼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인구수들이 이제 역습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직군들이 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인구가 많아서 굉장히 강대국 소리를 들었는데 직군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실업률은 이제는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인류는 10년 빨리 그 시간들을 쓰고 있어요. 중국이, 인도가, 베트남이 굉장히 싼 임금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 인구가 나라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다가올 일보다 사라져가는 일을 머릿속에 그려보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비관론에 빠지기 쉽다.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오를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도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계속 놀랄지도 모른다. 우리는 새로운 생산 방법과 수단에 의해 주도되는 전례 없는 혁신과 창의성의 물결을 목격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수십만 개의 새로운 작은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물론 향후 경제 성장의 궤적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점 외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거 수십 년보다 훨씬 낮은 성장이 새로운 경제 노멀로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결코 경제 성장이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저자의 이 생각이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훨씬 낮은 경제 성장이 새로운 경제 노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경제 회복이 시작되면 전분기 대비 GDP는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 경제의 전체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 경제 전체 규모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아껴졌죠. 그건 현실이죠. 물론 들어오는 돈이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소매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자본을 투자해서 다시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야기된 심각한 혼란은 진정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강제적인 휴식을 제공했다. 강제적인 휴식이죠. 사람들이 돈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흥청망청한 건 좀 사실이죠. 저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서너 번 정도는 꼭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 잔, 호프 한 잔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인 휴식기가 돼버렸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게 익숙해져서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약간 꺼려질 때도 있지만 이런 만남들이 꼭 필요한 만남들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들은 드시잖아요. 어쨌든 우리들은 지금 강제적인 휴식에 처해 있죠. 코로나19에 맞서 비상경제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더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로 이끌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 선택을 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경제를 더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미래. 자, 그러면 경제 발전을 평가하는 새로운 나침반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인류의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써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사춘기 아니면 갱년기 너무 바쁘게만 살았으니까 그건 지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각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너무 달려만 왔잖아요. 앞만 보고 애들 키우고 애들 학교 보내고 차 사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또 그렇게 일에 쌓여 살다가 또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여행도 가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얘들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거의 10여 년을 공부만 하고 살아야 되는 이 인생.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았던 개발, 인간의 욕심에 의한, 돈 욕심에 의한 지구를 너무 황폐하게 만들었죠. 너무 빨리 온 이 시대를 약간은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 자체를 먼저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참 공감되는 말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소득 불평등,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고 정말 양극화죠. 코로나 2년 동안 거의 없는 사람들은 더 추락을 했고 가진 자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취했죠. 기술 발전이 양극화를 또 심화시켰고 전체 GDP나 개인의 GDP 같은 평균이 개인의 삶을 평가하기가 이 데이터가 유용성이 점점 상실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유용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부의 불평등은 오늘날 불평등의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더욱 체계적으로 추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GDP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GDP는 있는 자들이 끌어올린 데이터고 실상 중산층들이 사라지고 더 하위 계층들은 더 못 사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전체의 데이터를 빼는 GDP보다 각자 개개인의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회복력을 더 잘 측정하고 주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진정한 건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제가 진짜 경제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락을 하고, 근데 데이터로 보여지는 삶은 정치인들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올랐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그런 데이터들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건전성, 진정한 건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 미래에 우리가 지구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최대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가진 한계, 지구가 갖고 있는 역량 내에서 우리가 그거를 맞춰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 이상을 바라면 절대 되지 않는다. 참 요거는 좋은 움직임 같아요. 이런 지구가 갖고 있는 생태적 한계는 기후, 토양, 해양, 오존충 이런 것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인간의 활동으로 침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경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구가 처해 있는 생태적 한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공장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자동차, 에어컨, 플라스틱, 우리 인류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는 품목들이죠. 분명히 우리 인간의 욕구와 지구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번영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찾아온 코로나는 결국 지구가 인류에게 준 커다란 메시지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